싱싱한 재료에서 나오는 기품 있는 맛,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음식을 나이가 들어서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추억이자 전통이 됩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맛을 선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제 스스로가 손님이 들어오면 일단은 많이 무섭더라고요.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제가 만족을 시키고 싶은 그게 바람이고. 66년을 한결같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로 이어진 맛의 전통. 그 전통을 잇는 일이 내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기분 좋게 정말 맛있게 나가는 하나의 자랑거리 같은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갯내음 가득한 경남 마산항. 개항 100년을 넘긴 전통 깊은 항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온 마산은 예향이며 맛의 고장이죠. 오래된 맛집이 즐비한 마산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우리 집은 66년의 세월 동안 초밥을 만들어 온 초밥집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통을 잇는 현재의 사장이자 주방장인데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무쇠 칼을 갈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칼을 갈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가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스타트가 되죠. 제가 처음에 일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칼입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칼에 비하면 엄청 마모가 많이 됐죠. 20-30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마모돼가지고. 요리사에게 칼은 생명과 같은 것. 할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칼이기에 더욱 소중히 간직하며 사용하는 저만의 전통입니다. 음식점이 3대를 이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법인데요. 세월의 부침 속에 인근 일식집이 하나 둘 문을 닫을 때도 우리 집이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맛에 대한 정직함을 지켜온 덕분이었습니다. 1947년 일본 오사카에서 초밥집을 운영했던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와 골목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초밥이란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시절, 할아버지의 초밥집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일본에 17살 때인가 제가 알기로 건너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에 계시다가 또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래 그 당시는 이제 초밥 20원 할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초밥 일찍이라 그런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초밥 한 대만 쌀 한 대만 하면은 이 식구들 먹이 안 살리겠나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다가 속임수, 눈 속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자식한테까지 거의 다 영향이 가더라고요. 늘 반듯하고 부지런했던 할아버지는 요리사로서의 재주가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남겨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2대째 초밥집의 전통을 이어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자 느닷없이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된 16년 전,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요리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눈과 재료에 맞는 손질법, 손님을 응대하는 요령까지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네가 장을 네 혼자서 가서 네가 본 그 고기로 초밥을 짓고 회를 한번 썰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제가 듣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해서 제가 아마 처음에 좀 주눅 들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고 나가면서 그냥 어깨 손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만져주시고 가는데 그 뜻이 제가 볼 때는 초밥에 뭐 경제에 이르렀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정도면 네가 장사를 해도 되지 않겠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많이 나는 게 7살 때인가 8살 때 제가 아침 시장을 할아버지 따라 많이 갔어요. 할머니 따라도 가고. 매일 아침 눈뜨기 바쁘게 달려간 곳은 비릿한 갯내음이 코끝으로 스며드는 어시장.
항구를 끼고 있는 마산이기에 어시장엔 늘 싱싱한 산물들이 즐비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눈은 요리사의 기본. 저는 수많은 수산물 중에 가장 신선한 것을 골라냅니다. 이모지 부른 거 양파, 고구마, 양상추, 적채, 무, 당근, 땡초, 깻잎 하세요. 이번엔 미리 주문해 놓은 채소를 가지러 농산물 도매시장에 왔습니다. 좋네. 제주 A급 같은 거. 그것도 특이. 이 오늘 경매 받은 거네. 단골집이라 해도 눈으로 보고 직접 먹어보며 가장 신선한 걸 골라냅니다. 이거 주면 되겠다. 이거 5kg만. 많이 주이소. 나중에 딱.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거래처지만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는 건 요리사의 기본입니다. 확인해봐야지 그래도. 확인이 거잖아. 나한테 확인하는 이수가 참도 없는 거야. 좋네. 괜찮네. 매일 내놓으면 싶어. 그래도 확인 한번 체크하고 가야지. 자, 나머지 밖에 다 있지. 네. 제가 돈을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깎거나 해가지고 더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 대신 철칙 하나는 있죠. 얼마든지 저한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절대 돈은 깎지 않습니다. 재료를 신선한 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요리사에 아직 그런 게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주문하실 때도 따로 해드릴까요? 안 그러면 그냥 같이 섞어 드릴까요? 제가 그럼 알아서 이어드릴게요. 한 1인분 정도만 내가 고급 잡아드리죠. 시장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따라 주문이 많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 때면 정신없고 힘도 들지만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건 우리 집을 대표하는 메뉴인 운하기 돈부리 민물장어 덮밥입니다.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죠. 동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고 중간에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다른 걸 또 해야 되나 참 그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그게 제 철학이 됐는데 항상 오늘을 처음 가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갑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첫날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던 그 마음. 안쪽으로 2층 방으로 불 다 켜고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세월을 손님들도 알아주는지 꾸준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만드는 이의 정성에서 음식의 맛이 나온다는 가르침.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미리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즉석에서 만들어내고 차가운 음식은 또 차갑게 유지해서 상에 올립니다.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바로바로 볶아가지고 음식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손님한테 제일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맛있는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초밥집에서 시작한 전통을 유지하되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시도도 꾸준히 합니다. 젊은 층이 만족할 만한 퓨전 요리를 개발해 푸짐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노력은 우리 집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유의 맛을 개발하는 노력 덕분에 예전엔 40, 50대 중심이었던 고객층이 이제는 20대에서 60대까지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를 제가 접목해가지고 더 발전시켜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음식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 맛보여주고 그 맛을 기억하는 아들이 다시 아이들과 함께 오는 집. 맛의 전통과 추억이 시대를 타고 흐르는 공간을 저는 소망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런 집인 것 같고요. 소중한 사람들하고 와서 언제든지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가게를 물려받으면 또 제 자식들 데리고 또 오겠죠. 그럼 우리 아들도 또 단골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 때 그 고객들이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때 아빠 손잡고 어떤 사람이 저하고 같은 3대로 또 단골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 음식을 우리 가족들도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한테 또 제 음식을 이렇게 내가지고 다 만족해 가실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전사님 아버지 때부터는 저는 이 집을 자주 찾았고 3대에 와서 우리 또 이 전 사장이 또 이래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맛이 한결같이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 집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올 때까지 안 오겠습니까? 살아있을 때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기억하는 손님들은 제가 맛의 기본과 전통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이어받아가지고 꾸준히 맛도 변함없이 꾸준한 그 맛을 그대로 살리고. 처음에 정말 욕 많이 먹고 꾸지람 많이 듣고 처음 시작할 때는 손님 옆에서 몇 시간 동안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 3대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우리 가게를 지탱해 준 거는 정말 단골 고객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질책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야단도 치고 하셨지만은 그런 산서성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저희 가게 역시도 3대째 이렇게 가업을 순탄히 이어받지는 아마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저 가족 있고 하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또 젊은 또 마음에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도 생길 때가 있으면 어머니가 그걸 잡아주십니다. 어머니가 일을 지금 많이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제 옆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아마 할아버지하고 저하고의 끈까지 어머니가 연결을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겨웠던 시절 우리 아버지들을 일으켜 세운 음식의 전통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녹록치 않은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40년 동안 주방을 지킨 어머니는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제게 오롯이 주방을 맡겼습니다. 정말 아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고 엄마 혼자서 장사한다 싶어서 이 집 아저씨가 안 보인다, 사장님 어디 갔노 이렇게 하면은 초밥을 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랬어요. 이것저것 다 슬프지. 예. 남편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커서 슬프고 또 이 자식들하고 다 꿀이 나갈라 하니까 생각하면 슬프고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제가 너무 슬퍼서 문을 닫고 한 달 동안은 그래 해도 차츰차츰 세월이 가니까 아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거든 이런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잘했다 싶고 지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이런 어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참 그걸 볼 때 애처로운 마음이 생겨서 내 자식한테는 이걸 안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또 그리 흘러갔어요. 97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아버지가 넉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생각 겨를이 없이 아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의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장인 정신, 철학, 뭐 3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거 사실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로 떠맡게 된 가업. 시작은 느닷없고 부담스러웠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절박함은 건축가를 꿈꾸던 24세 청년을 요리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주방에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직하고 깊은 맛을 그려왔습니다. 예, 저희 초밥의 가장 큰 특징은 장맛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일본 오사카의 요정에서 이렇게 배우실 때 그 소스 그대로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제가 배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음식점과 가장 큰 차별화 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전쟁터 같았던 주방이 정리되는 늦은 밤입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만의 일이 또 나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또 나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주방에서 홀로 저는 장을 만듭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대로 재료와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말이죠. 또 내려오는 그 맛은 제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하고 공유할 수는 없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제 혼자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의 맛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을 생각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맛과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작업이기에 저는 언제나 심혈을 기울여 장을 만듭니다. 근데 인공적인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그 자체의 육수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다른 거 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이어보고 저것도 이어보고 저도 저 나름대로 더 맛을 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그 깊이 있는 맛은 할아버지 가르쳐준 그대로의 맛이 제일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맛의 최종 평가자는 늘 어머니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한가로워진 늦은 밤, 우리 모자는 서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래도 네가 잘하는 게 내 바쁘고 이래서 기분은 좋은데 내가 몸이 되다 이러면 좋겠다면 니 때문에 맨날 이래 하는 게 내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산다 이가. 어쨌든 고생 더 안 시키도록 열심히 할게요. 많이 세월이 지나고 제가 머리 백발이 되면 그때 조그맣게,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단골 고객들과 같이 음식도 공유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지나온 손님들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가게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맛은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만이 아닌 추억이며 이야기. 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과 이야기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이가 있듯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저를 인정하고 기억해주는 이를 소망하며 진정성 있는 요리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